1.17 주식시장 핫이슈.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사진. 이 첫 번째 공화당 경선에서 압승을 거두면서 이른바 트럼프 테마주가 일제히 폭등했다. 16일 현지 시간 뉴욕 증시에서 디지털월드 어퀴지션 종목명 DWAC 주가는 29.04% 급등한 22.35달러로 마감했다. 지난해 7월 이후 최고치다. 당시 기록한 52주 최고가인 25.85달러에 근접했다. 디지털월드 에퀴지션은 전날 열린 미국 공화당 첫 번째 대선 후보 경선인 아이오와주 코커스 당원대회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51% 과반 득표로 압승을 거뒀다는 소식에 주가가 상승했다. 다만 현재 주가는 2022년 3월 기록한 사상 최고가인 97.54달러에는 한참 못 미친다. 디지털월드 에퀴지션은 트럼프가 만든 소셜미디어인 트루스 소셜 위 모기업 트럼프 미디어 앤드 테크놀로지 그룹 TMTG과 합병을 추진 중인 스펙 SPAC 기업 인수 목적 회사이다. 두 회사는 2021년부터 합병을 추진 중이나 자금난과 규정 위반 의혹 등으로 지연되고 있다. 트럼프는 2021년 1월 지지자들의 미국 연방의사당 난입을 선동했다는 이유로 페이스북 X, 옛 트위터에서 퇴출당하자 직접 새로운 플랫폼 트루스 소셜을 만들었다. 트위터는 2022년 일론 머스크에게 인수돼 X로 바꾸면서 트럼프의 계정 정지 조치는 해제된 상태다. 터틀 캐피털의 매튜 터틀 최고 경영자, CEO는 트럼프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드라마는 그를 따라다닌다. 며 디지털월드 에퀴지션 거래도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세론 호재에 올라탄 기업은 또 있다. 지난 2020년 대선에서 트럼프 선거 캠프를 지원했던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퍼네어, PHUN, 주가는 전날보다 453.49% 폭등한 42센트에 마감했다. 점이영이 1년 10월 이후 최대 상승폭이다. 퍼네어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지만 앞으로 협력 관계가 이뤄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반영됐다. 주가가 급등하자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며 장마감 후 거래에서는 약 63% 하락해 일부 상승폭을 반납했다. 보수 성향의 트럼프 관련 비디오 네트워크인 럼플, 주가도 16%가량 급등한 3.92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럼플은 트럼프 미디어의 기술 및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홍해를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하면서 코스피가 2%대 하락한 가운데 해운주는 일제히 강세를 나타냈다. 17일 대한해운 005880, 은 전일 대비 425원, 17.82% 상승한 2,810원에 거래를 마쳤다. 대한해운은 이날 장중 한때 상한가를 기록하며 3,100원으로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다. 흥하해운 003280, 은 전일 대비 255원, 5.32%, 오른 4,455원에 마감했다. 흥하해운도 이날 장중 25% 이상 급등하며 5,300원으로 신고가를 다시 썼다. 이밖에 STX 그린노지스 46만 5,775.27%와 페노션 028670 3.13% 등도 일제히 오름세를 기록했다. 주요 무역로인 홍해의 항행이 위험해지면서 물류비가 커질 것이란 기대감에 해운주에 매수세가 쏠린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지난주 글로벌 해상운송 항로의 운임 수준을 나타내는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 SCFI는 전주 대비 309.38포인트, P, 오른 2206.03P로 집계됐다. 지난 12월 15일 1913.52P에 비해 2배 이상 올랐다. 아프리카와 중동 사이에 있는 홍해에서 하마스를 지지하는 예멘의 후티 반군 공격으로 세계 물동량의 30%가 오가는 수에즈 운하가 멈추자 글로벌 물류 적체 현상이 심화하면서다. 기존에는 유럽을 향하는 선박이 수에즈 운하를 거쳐 지중해, 유럽으로 갔지만 분쟁 이후로는 운항 일수가 15일 늘어난 남아프리카 희망봉으로 우회하고 있다. 최근에는 미국 주도 연합군이 후티의 본거지를 타격했지만 오히려 후티가 미군 함대를 향해 미사일을 쏘며 반격하는 등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증권가에선 홍해발 물류 리스크에 따른 해상운임비 상승으로 해운주가 당분간 상승세를 나타낼 것으로 내다봤다. 김정윤 대신증권연구원은 중동 지역 전반적으로 지정학적 긴장감이 단기에 완화될 조짐이 없는 시점에서 홍해발 물류 리스크, 이에 따른 해상운임 비용 추가 상승이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확대되는 해운 불확실성 속에 해운주 주가의 추가 상승 가능성은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주식 투자자들의 세 부담을 대폭 줄인다. 개인 투자자들의 희망사항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를 폐지하고 증권거래세도 홍콩 싱가포르 수준까지 낮추기로 했다. 투자자 자산 형성을 위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납입 비과세 한도는 2배로 늘릴 계획이다. 아울러 투자자 친화적인 자본시장 조성을 위해 이사회 책임을 강화하고 주주총회 참여 방안도 확대할 계획이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기업 가치를 높이는 것이 목표다. 정부는 17일 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라는 주제로 금융정책 방안을 보고했다. 자본시장이 국민과 기업이 성장하는 상생의 장 역할을 하고 국민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자산 형성의 사다리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마련했다. 가장 핵심은 주식 세제 개편이다. 점이영이 5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를 폐지하고 증권거래세도 낮춰 주식 투자자들의 세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금투세는 국내 주식 수익이 연 5천만원, 기타 금융상품 수익이 연 250만원일 경우 수익에 대해 최대 27.5%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제도다. 지난 2020년 당시 자본소득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로 마련됐으나 세금 회피를 위해 큰손 투자자들이 시장을 이탈해 증시가 불안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금투세 폐지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다음 달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증권거래세도 앞서 개정된 시행령대로 2025년까지 0.15%까지 인하해 거래 비용을 낮춘다. 당초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증권거래세가 인하돼 금투세를 폐지하면 인하 계획에 차질이 생길 것이란 우려가 나왔지만 정부는 두 제도의 연계성을 사실상 부인했다. 이미 개정된 시행령대로 증거래세 인하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홍콩이나 싱가포르나 대만 같은 아시아 주변국을 살펴보면 증권거래세가 0.1에서 0.2% 사이라며 우리가 0.15% 정도로 내려도 크게 높거나 낮은 수준이 아니다. 고 말했다. 또 자본시장이 활성화돼 거래액이 커지면 0.15%라고 하더라도 기존보다 훨씬 더 많은 액수가 될 수 있다. 고 덧붙였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에 대한 세제 지원도 확대한다. 이를 통해 국민의 중장기 투자 수단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ISA 납입 한도를 현행 연간 2천만원, 총 1억 원에서 연간 4천만원, 총 2억 원으로 2배 상향한다. 배당 이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도 현행 200만원, 서민형 400만원에서 500만원, 서민형 1000만원으로 2.5배 올린다. 정부는 개편안 따른 세제 혜택이 3년 가입, 의무 가입 기간을 기준으로 일반형은 최대 103만 7천원, 서민형은 최대 151만 8천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연 최대 2천만원까지 3년 납입한 현행 사례와 연 최대 4천만원까지 3년 납입한 개편 이후 사례 비교에 따른 것이다. ISA 가입 대상 역시 확대한다. 기존에는 3년 이내 이자 배당 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 ISA에 가입할 수 없었다. 이에 정부는 국내 주식 및 국내 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형 ISA 상품을 만들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의 가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비과세 및 저율분리과세 9.9% 적용은 없이 15.4% 원천징수세율의 분리과세 혜택만 적용된다. 정부는 투자자 친화적인 자본시장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이사회 책임을 강화하고 주주총회를 내실화하는 방향이다. 금융위는 법무부와 손잡고 소액주주 권익을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사가 회사의 사업 기회를 유용하지 못하도록 손해배상 책임을 구체화하고 소액주주의 참여 확대를 위해 전자주주총회를 도입한다. 비상장법인에도 물적분할 시 반대주주에게 주식 매수 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담았다. 올해 중 시행이 목표다. 아울러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소를 해소해 증시 매력도를 높일 계획이다. 우선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도입해 상장사의 기업가치 재고를 유도한다.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에 기업가치 재고 계획을 적고 공시우수법인으로 선정되면 가점을 부여하는 안이 담겼다. 주주가치가 높은 기업으로 상장지수펀드 ETF를 구성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아울러 배당 규모를 알고 투자할 수 있도록 절차 개선을 유도하고 분반기 배당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한다. 국내외 투자자와 소통하는 기업 설명회 IR에도 힘쓴다. 아울러 대체거래소 ATS 출범을 통해 한국거래소와 경쟁체계를 본격화하고 비상장 주식시장을 제도화해 다양한 주식 투자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 기업에는 회생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면서도 상장 폐지 절차 장기화로 인한 투자자 피해는 최소화하도록 심사 절차를 개선한다. 해외 거래소 연계 시스템으로 운영 중인 야간 파생 시장을 자체 시장으로 전환해 거래 편의와 안정성도 올린다. 공매도 전면금지 기간 중 무차익 공매도 방지를 위한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대차 대주간 상환기간 담보 비율 차이 개선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해소한다. 불법 공매도에 대한 벌금형 강화와 부당이득의 가중처벌을 도입하고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에 대한 사전감시 사후 제재를 강화한다. 아울러 자사주 전환사채 12 제도 개선으로 대주주의 편법적인 사익 추구를 차단할 방침이다.